집값이 좀 상승하려고 그러면 네. 지금은 실수요자들 시장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려면 전세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세가 상승하는 포인트 네. 요거를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기사를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서울도 분양가 할인이다. 미분양 털기 최고 35%를 낮췄다. 그러니까 그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내가 분양가를 35% 서울이 낮췄다. 야, 서울이 150대 1, 50대 200대 1이 나왔는데 야, 이렇게 갑자기 서울도 이렇게 미분양 났다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봤고 다음 기사 바로 밑에 보니까 11억이던 분양가가 6억대로 할인했대요. 그러니까 눈물의 할인 택하는 시행사들. 이런 현장이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런 데가? 라고 해서 놀라서 봤더니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칸타빌수요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칸타빌수요라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에는 무슨 골프장에 뒤에 산도 있고 굉장히 서울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지역에 지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골프장과 산이 아니고 여기에 시장통입니다. 시장통. 시장이 있고 되게 좁은 골목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3월 달에 공급에 나섰는데 이게 미분양이 났어요. 작년 3월 달에 뭐 분위기도 조금 안 좋아지는 추세였고 이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 78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평형보다 작았는데 분양 가격이 10억에서 11억 5천이니까 한 10억 7천 정도의 분양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요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 주변 시세가 9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 10억 7천을 하니까 이게 배짱 분양을 한 거죠. 위치도 안 좋은데. 그래서 여기 당연히 이제 미분양이 났죠. 이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또 15% 할인을 했어요. 15%를 할인했는데 또 분양이 돼요? 왜냐면 15% 할인해봤자 9억짜리 아파트가 7억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15% 떨어져봤자 9억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 미분양이 난 상태에서 이게 한번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그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원희룡 장관님 이거를 15% 할인한 것들 중에서 원룸들 있죠. 네. 요거를 LH에서 사준 거예요. 시세보다 비싸게. 그러니까 15% 할인했다고. 이거를 갖다가 원희룡 장관이 보고서 난리 난 거죠. 미쳤냐? 그러니까 네 돈 같으면 사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LH 직원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만약에 이게 공인중개사를 한 바퀴만 돌았어도 알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 공무원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이거 아니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요게 최근에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30%, 35%를 낮췄어요. 그래서 여기 분양가가 약 7억 정도에 이제 분양을 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위치가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7억 정도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7억대가 싼 게 아니에요. 그냥 주변 시세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투자 가치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투자 가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완판이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56제곱미터라고 그래서 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평형대는 다 완판이 됐고 남아있는 게 뭐냐 20제곱미터들만 남은 거예요. 20제곱미터는 원룸이죠. 실사용면적이 7평에 방 하나짜리 그냥 원룸이야. 좁은 원룸. 네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원룸만 남은 거죠. 이게 완판됐다라는 게 오히려 놀라울 정도.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20제곱미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대수가 다르니까. 그런 거 완전 다른 상품인데 이게 신문기사 이렇게 나다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주변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수유역 여러분들 수유역 쪽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유역 주변은 창동 쪽은 호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수유역 쪽은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호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역에서 거리도 굉장히 좀 멀고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대로변이 아닌 골목 안에 나홀로 아파트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투자성이 아예 없는 상품인 거예요. 그 당연히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골목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 시장 사이에 이렇게 옆에. 요 시장 사이에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뭐 사러 오면 차 들어가기도 좀 쉽지 않은 거죠. 이것도 차가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차는 옆에 붙이면 잘하면 2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제곱미터는 분양이 안 됐는데 방 2개짜리 이상 되는 건 다 분양이 됐어요. 20대 1로. 20대, 그것도 22대 1로. 그게 왜 팔리는지 투자가 궁금하긴 왜 해요. 팔리는지, 그걸 누가 분양만 전 정말 궁금해요. 22명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 그래도 실수요자는 움직인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도 실수요자들은 움직이는구나. 실거주자, 그러니까 20제곱미터는 투자자가 사는 건데 투자자는 아무도 안 샀어요.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인
58제곱미터하고 40 몇인가? 그것만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방 2개, 3개짜리. 예, 방 2, 3개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대단지만 회복됐구나. 그러니까 얘가 소단지니까 엄청난 할인 분양을 해야지만 거래가 된 거고 실제로 대단지는 할인하지 않고 분양이 다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같은 금액에. 선순위 분양했던 그러니까 것들. 대단지는 아직까지는 되지만 중소단지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급매를 찾는다면 무조건 중소단지로 가고 대단지에는 사실 초급매를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든 시장이 됐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이나 주변 호재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20제곱미터도 마찬가지예요. 35% 할인했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용산이었다면 만약에 업무타운 20제곱미터는 1인 가구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그럼 여기는 업무타운, 이게 만약에 업무타운이라고 하면 이게 분양이 안 됐을까? 한강변이었다면, 성수동이었다면, 또는 도심, 강남이었다면, 여의도였다면 이거 분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지역이나 주변 개발 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새 아파트 진짜 좋아한다. 워낙 없어서 그래요. 서울에. 새 아파트면 투자 가치 없어도 그냥 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22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새 아파트라서. 투자 가치 아니에요. 가격대도 안 싸요. 딱 하나. 실거주 할 수 있는 새 아파트. 새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의 진리입니다. 한국 사람들 부동산 진리. 새 아파트. 여기가 정말로 진리였다라는 걸 느꼈고요. 이거를 만약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요거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모아주택이나 이런 나홀로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빌라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모아주택이나 이런 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게 받으실 분들이라든지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자, 이런 호재가 없는 지역, 주변에 개발 호재, 용산이나 이런 강남은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쪽에 모아주택 관련된 거를 받았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은 호재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는 매도 시기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분양 받으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건 5년 내에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니까 이게 분양이 되는 거지 낡아지면 이거 안 팔려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지방 미분양 건설사가 할인 분양에 좀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양 안 돼야 될 아파트예요. 네. 근데 할인 분양 35%니까 이게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 지금 미분양들 35%, 25% 할인해 보세요. 분양 된다니까요. 물론 이거 할인 분양했을 때 되는 것들은 수요가 있는 대도시, 광역시에 있는 것들이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지역은 정부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정부분들이 그런 지역은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는 매수기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칸타빌도 20제곱미터의 다주택자나 투자자가 임대사업자들이 살 수 있는 상품은 신청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하고 투자자가 안 움직여. 첫 번째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국회 통과도 안 돼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전세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세도 안 돼. 정책적으로 막아놔. 그러면 지방 미분양사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PF 부실로 만약에 부도를 내면 증권산업, 보험산업, 은행도 부도나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 다 연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건설사들이 분명히 자기네가 손해를 감수한다면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미분양 관리 지역만큼은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빨리 열어줘라. 이거는 국민적 공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 열어주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게, 이거 저희가 앞선 거를 보고 저희가 좀 한번 느꼈던, 제가 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서울에 미분양이 났다고 하길래 한번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보여지는 것만 이게 다르게 좀 다른 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모아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들이 앞으로 활성화돼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거래할 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으니까 그 주의사항 여러분 꼭 지키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다. 그거는 약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변하더라도 그런 진리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원칙들은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정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음 기대됩니다. 주 수요일 날 네. 저희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정부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방송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무조건 6시 알람 맞춰놓으세요. 다음 네네. 주 방송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간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세미나 때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전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김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 쪽 오피스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딱 집어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오프라인에서 원하시면 와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하는 지역들 또 거기 지역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보셔야 되는지 추천할 물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